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9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드디어 이겼다고요.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사실 저희가 지금 녹음 할 때는 녹음이 아직도 골대녀 방송 전인데 이게 나갈 때는 이미 다 방송 후기 때문에 주합회가 그 신나서 승리의 감정을 승리의 그때 상황을 좀 설명. 어떻게 이겼죠? 저희가 이제 개벤저스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했고요. 클린시트. 저희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개벤저스가 만만치 않은데 오늘.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개벤저스랑 2대2 동점이었나 해서 승부차기 가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또 강한 팀에는 끈질기게 좀 매달리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무실점으로 다가 제가 무실점 경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늘 졌잖아요. 네, 근데 첫 승을 이렇게 무실점으로 했습니다. 좀 다른 의미의 눈물을 이번에 흘렸겠네요. 네, 거의 오열했고요. 방송에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사진은 미리 보내주거든요. 인스타에 이제 올릴 용으로.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봤는데 좀 몰골이 처참하고 월드컵 1승에 버금가는 네, 왜냐면 저랑 태진 언니는 이제 원년 멤버로 시작해서 지금의 1승까지 1년 10일인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거의 오열했고요. 저는 끝나고 이제 인터뷰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인터뷰하는 PD님이 그 얼굴로 인터뷰해도 되겠냐고. 하도 울어서? 하도 울어서. 왜냐면 속눈썹이 왼쪽은 없고 오른쪽은 막 이랬거든요. 이게 울어가지고. 속눈썹이 다 떨어져서. 광대뼈 붙어있구나. 네, 그래서 그럼 그냥 줌 아웃으로 해달라. 이건 지금 수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건 방송에 안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몰골이 좋지 않았거든요. 다친 경기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경기가 다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경기 때도 그때 다쳐서 훈련을 2주를 못하고 막판에 훈련을 한 번 참여하고 이 개벤저스 경기를 뛰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개벤 경기 때는 경기를 아픈 몸으로 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그때 돼서 피로골절이랑 이런 게 그래서 뛰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 승리로 잔류 가능성이 생긴 거네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2위예요. 2위. 2위. 1승으로 저희가 2위가 됩니다. 와, 네. 이변인데? 네, 2위가 돼요. 1승의 원천은 감독님 차인가요? 1승의 아니요. 원천? 조재진 감독님 명장입니다. 네, 조재진 조버지. 윈윈이네요. 현영민 감독도 다른 팀 맡아서 그쵸. 첫 승하고. 네, 그죠? 궁합이 안 맞았던 걸로. 그런가? 그래도 현영민 감독이 키워놓은 그 새싹 그쵸. 싹이 네. 이제 꽃을 피우는 거니까. 네. 다행이에요. 이 1승한 거를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얘기한 거 다 편집됐잖아. 스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승은 마음껏 즐기세요. 여러분 즐기세요. 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국내 축구 경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수술 소식이 있었고, 이제는 진짜 카타르 월드컵이 코앞입니다. 다가왔습니다. 자, 먼저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토끼 52님이요. 아이고 주바페 말 유유 손흥민 눈주의 네 군데 골절 너무 무섭다. 축구 발로만 했으면. 뽕피디님 하하하. 상남자 웃음소리 효과음인 줄 잘 보고 갑니다. 상남자 웃음소리. 언제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 들어봤거든요. 다시 들어봤어. 내가 어디? 네, 내가 언제 상남자야? 저 하남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웃는데 하면서 토끼 52님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정이 있으신가 보다. 고맙습니다. 건매님이요. 주바페 복귀하셔서 다행이네요. 진심 걱정했는데 골대녀 경기 기록지 보면 옐로우 카드도 적지 않던데 실제로 더 거칠 거라 예상하긴 했어요. 레알이죠. 다들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출연진 모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감동과 재미를 그리고 오랫동안 열정의 의미를 주시길 바라봅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힐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낫기를 기원합니다. 출연료 왕창 올려줘라. 그 힐링할 때 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치료를 한다는 거죠. 네. 하이힐 이런 건 저도- 근데 골대녀 경기 기록지도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있나 봐요. 기록을 하면서 보시나? 근데 감독관님이 또 계시고 진짜로 오셔서 옆에서 보시기 때문에 경기는 진짜 치열해요.
바다님이요. 이제 한국 축구에 악재가 많습니다. 대표팀 월드컵 힘들어 보이고 아시안컵 유치 실패했고 K리그 1, 2 온라인 중계는 유료되고 JTBC 올해로 중계 끝났고 성남FC 사태로 시도구민단들 후원 위축되고 AFC 챔피언스리그 외국인 추가로 돈 많은 일본 중동 클럽이 유리해집니다. 굳이라도 한국 축구가 망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네요. 주합회 부상까지 한국 축구의 악재죠. 악재죠. ZZUL님이 흥민이 다쳐서 너무 속상해요라고. 많이 속상합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없습니다. 네, 비었어요. 경기도 없었고 질문도 없고. 질문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해볼까요? 질문 어디로 보내주셔야 되죠? 까먹었죠. fb@sbs.co.kr로 보내주세요. 네. 안 까먹었네. 자, 이슈 포커스. 제목은요? 손 부상 딛고 비상할까? 복귀 향한 긍정적인 신호들.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일단 수술하자마자 영국의 이제 텔레그래프가 단독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언론이 이전에도 단독 보도를 했던 게 네 군데가 골절됐다라는 걸 단독 보도했거든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 성공적인 수술 성공적이었고 의료진들이 월드컵 출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 언론에서 뭐 팩트 저희 여기서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콘테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는데 네. 확신한다는 표현을 그렇죠. 썼죠? 저도 콘테 감독의 이 메시지 이 정확히 얘기하면 confident. 컨피던트. 네, he can come back quickly. 라고 얘기했는데 손흥민이 정말 실망스러워했지만 월드컵에서 좀 한국 위에 뛰기를 바라고 대표로 뛸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어요. 콘테 감독이 부상 선수들에서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할 때 되게 명확한 것들만 얘기를 해요. 약간 불투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약간 말 안 하고 그쵸. 이 선수 못 나온다. 다음 경기 못 나온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부상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좀 싫어해요. 어느 정도냐면 부상자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기자회견에서 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다음 기자회견은 내가 의사를 데려오겠다. 의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싫어하는데 이런 확신을 갖고 얘기했다는 거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걱정은 되네요. 그렇죠. 이 부상을 안고 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 어쨌든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이 정도 부상이면은 최소 4주 이상, 최소 4주 이상 회복이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 나온다고 해도 완전히 치료된 다음에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출전을 강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뛰어다닐 때 얼굴 울릴 골절이기 텐데. 때문에 약간 울리는 약간 그런 통증이 있는데 당연히 헤딩 같은 거는 이제 안 하겠지만 통증을 어느 정도 있어도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진통제를 맞고서라도 손흥민 선수의 의지 정도면은 다 그렇게 뛰죠. 맞아요. 이게 통증이 완전 없어질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통증을 안고 진통제는 먹고 뛰는 게 원래 선수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관심일 것 같아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복귀한다면 어느 경기부터 뛸 것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뭐 기사에 따르면은 KFA 고위 관계자가 한 3차전부터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팬들은 1차전부터 나오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저도 1차전 봅니다. 네. 근데 선발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벤투 교체 정도? 감독이면 선발로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 경기 풀타임 봅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 의지가 워낙 강할 테고 네. 그런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둔다? 그거는 지금까지 벤투가 보여왔던 거와는 좀 다르죠. 맞아. 하물며 저도 계속 감독님한테 아파도 뛸 수 있어요. 막 이랬는데 손흥민 선수 얼마나 더 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뛸 수 있다는 손흥민이 앉아 있는데 당연히 내보내고 싶겠죠, 감독이라면. 그 손흥민 선수가 최근 기성용 선수랑 또 통화할 때 기성용 선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인데 나는 마스크 쓰고서라도 뛰고 싶다 하고 의지를 좀 얘기했고요. 그 마스크 쓰고 출전하는 순간 그 보는 국민들이 눈물 다 흘릴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조금 전에 점심 먹으면서 이제 약간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손흥민 마스크가 이번 월드컵의 가장 큰 최고의 흥행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스 7 이렇게 써가지고 NOS 하면은 약간 좀 패셔너블하게 만들면 그러네요. 마스크도 약간 다들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관심 많으니까. 또 만약에 그다음에 또 좋은 의미 영원한 그 투혼의 상징이 될 것 같은. 그렇죠. 진짜. 애국가에 나오는 거죠. 네.
축구협회에서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이번 주말에 명단 발표가 있잖아요. 추천 네. 명단 네. 거기에 이름은 당연히 올릴 것 같고 네. 그리고 일요일에 떠나죠. 네. 네. 일요일 밤에 일요일이야 떠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14일. 그때이죠. 새벽. 일요일 밤에 떠나는 거죠. 일요일 일요일 밤 밤, 아닌가? 일요일 밤에 떠나서 네. 월요일에 도착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도착. 틀렸나요? 네. 결국 월요일 새벽 오타가 아니라 팩트가 틀렸군요. 네, 월요일 날짜가 새벽- 틀렸어요. 14일 월요일에 카타르로 출국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우리 월요일이면은 이정찬 기자가 떠나는 날인가요? 이정찬 기자가 떠나는. 제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정찬 선수에게 있나요? 바라기거든요. 이정찬 일정을 뭐 이렇게 아, 대표팀 일정에 그래요. 섞어서 그래. 네. 이정찬 기자는 참고로 가나하고 가나와 스위스가 아랍에미리트에서 평가전을 하거든요. 네. 평가전을 하고 이제 카타르로 넘어오는데 그 평가전을 취재하러 그래서 월요일에 가서 우루과이가 또 공개 훈련을 하거든요. 그것도 예, 공개 훈련 취재하고 또 가나 평가전 취재하고 바쁘다 예, 바빠. 바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취재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하성룡 기자가 저밖에 안 남아요. 안 가시는 걸. 영혼의 듀오가 저희는 이제 러시아 월드컵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갔던 두 명을 보냈죠 이번에. 영혼의 듀오가 같이 나와. 알아줄까? 여기서 네. 같이 안으시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이거 쓰고 나오는 순간 두 분이서 안으시는 거 아니죠? 한성룡 선배 표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두분 남자니까 이렇게 벌리니까 얘가 뒤로 물러서는데요. 사무실에서 다시 아는 생각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반전 볼만하겠는데요. 네, 감점 포인트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축덕수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 때는 안 했잖아요. 저희가 없었죠. 축덕을. 네. 근데 저희 이번에 웬만하면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힘들겠죠, 굉장히. 그래도 시간 어떻게든 내봐서 뭐 짧게라도 네, 매주는 못하더라도 프리뷰와 리뷰 네. 정도는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손흥민 그건 문제. 그거에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던데 손흥민 없는 경기를 거의 해보질 않았잖아요, 벤투.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풀타임 시켰어요. 뭐 아니면 동아시안컵이나 뭐 그러니까 국내파 위주로 꾸려진 이제 그런 팀은 그렇죠. 있었지만. 그건 이제 뭐 1.5군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제대로 된 A 매치에서 손흥민 없이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손흥민을 뛸 수 있다면 1차전부터 쓰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거의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팀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없이 한다는 건 지금 전술조차도 바꿔야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뛰게 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뭐 대한민국 축구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흥민 선수를 잘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제 손 선수가 없으면은 상상이 우리 가지 뽕 PD가 손흥민 없는 A 매치를 정리를 잘 했네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10경기 중에 3경기에서 결장을 했네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9월 7일 레바논과 홈 경기 손흥민은 하루 전 오른쪽 종아리 통증으로 결장을 했고 권창훈 선수의 골로 우리가 1대0으로 이겼고요. 네. 시리아 원정 지난 1월 27일 시리아 원정에서는 손흥민이 근육 부상으로 아예 합류를 안 했었고 조규성의 골로 이겼고 다 이겼네요. 그리고 지난 2월 1일 레바논 원정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했고 손흥민 선수는 팔 다쳤었나요? 왜? 이때 이제 같은 합류 기간이었죠. 1월 27일, 1월 27일, 2월 1일이구나. 같은 합류 기간이니까 네. 조규성, 권창훈 선수가 손흥민 선수 없을 때 좀 활약을 해줬네요. 네. 권창훈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한 골도 올 시즌 못 넣었는데 대표팀에서는 이렇게 두 골 넣은 거 아니에요? 올해? 넣었네요. 그런데 이게 참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되는 경기들 아니었나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시아 레벨에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시아- 아시아 1티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레바논, 시리아였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 손흥민 없이도 이겼다라고 하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할 팀들이 다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있어도 간당간당한데. 힘든 팀들인데. 손흥민과 함께 또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과연 뽑힐 것이냐. 그렇죠. 근데 뽑힐 것 같아요, 전. 저도요. 네. 그리고 쓰일 것 같아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저도요. 네. 아니 근데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전까지는 안 뽑힐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나는 뽑히긴 할 것 뽑힐 거라고 같은데 생각했어요. 쓰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쓰이는 것도
또 확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후자 쪽에 좀 가까웠던 것 같긴 해요.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니까 뭔가 그런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이강인이 새로운 가장 먼저 창의적인- 떠오르죠 일단. 네, 그렇죠. 네. 네. 이강인 선수도 그러니까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전술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극대화되기 때문에 팀이 이강인 선수 한 명으로 팀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만약에 없다면 그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벤투가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근데 어렵겠죠. 또 뭐 이때까지의 추세만 본다면은 사실 뭐 벤투 감독이 첫 소집 때는 경기에 직접 안 뛰게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냥 관찰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소집 때나 경기에 출전시키곤 했었는데 뭐 그런 수순을 생각을 해보면은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긴 하지만 그런 걸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9월 그 소집 때 한번 관찰을 했으니 월드컵에 뛰게 하는 거죠. 관찰은 몇 년 전부터 많이 했었죠. 아 근데 이제 직접 뽑아서요. 근데 지금 폼도 너무 좋고 네.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안 쓸 이유는 지난번에도 없었죠. 맞아, 그건 맞아요. 여러모로. 그런데 참 벤투가 지금까지 항상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타일을 절대 바꾸지 않고 왔는데 네. 월드컵 때 확 바꿀까요? 아니 진짜 비밀 병기일 수 있다니까요. 너무 비밀이어가지고 오픈을 안 한 걸 수 있어요. 아예 안 써버려 비밀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월드컵 때 짜잔 하려고 그 유명한 트릭. 그래서 안 쓴 걸 수 있어요. 트릭 잘못 걸다가 자기가 그렇죠. 걸리거든요. 네. 러시아 때 저희가 확실히 봐가지고 러시아 때 그 스웨덴 전 때만 우리가 그냥 제대로 했으면 해볼 만했었다. 또 아쉬움 남죠. 지나고 나서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뭐 트릭이다 뭐다 뭐 이거 하다가 결국 이제 스텝이 꼬이고 말았던 첫 걸음부터 본인이 꼬이고 말았죠. 꼬인. 아, 아무튼 뭐 계속 고집을 부렸던 만큼 그 고집이 이제 월드컵에서 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참가국들이 부상 부상자들이 선수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엄청 많아요. 일단 뭐 포그바가 가장 먼저 아웃이 됐고 프랑스는 은골로 깡때도 못 나오죠. 응골로 깡패. 상태도 거의 못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기적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깡때 네. 귀여워요. 근데 거의 못 나올 거라고 귀요미 많이 깡패. 예상하고 이름부터 있고요. 귀엽죠. 네. 그렇구나. 심지어 부상자가 처음 열리는 겨울 월드컵이다 보니까 부상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유럽 무대에서도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부상자 업데이트 아예 섹션을 따로 마련할 정도로 네, 지금 부상이 최대 변수화되고 있는데 이적 시장처럼 우리 이렇게 같은 조부터 네. 한번 볼까요? 포르투갈. 부상 선수들 디에고 조타. 네. 그렇죠. 리버풀의 공격수 디오고 조타는 확실히 아웃이 됐고요. 수술 받아서. 자기가 이미 다 인정을 했죠 그때. 그렇죠. 그때 진짜 싫겠다. 그리고 지금 황희찬 선수의 동료인 울버햄튼의 네투 선수도 아웃이 됐고요. 레스터 시티의 히카르도 페리라. 이 포르투갈은 지금 이 세 명이 거의 확실하게 아웃된 상태고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가 조금 복잡해요. 이제 카바니 선수가 10월 30일 날 발목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어머. 그 우루과이 감독이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을 해서 카바니 선수는 곧 복귀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카바니 선수는 뭐 돌아올 것 같고 제일 변수가 이 아라우오 선수예요. 바르셀로나의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9월 24일 이란과 평가전에서 시작하자마자 한 30초 만에 허벅지 부상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선수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월드컵 출전 못한다라고 다 나왔었는데 최근 그 기자회견도 그렇고 현지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출전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전보다 생긴 상황. 그래서 지금 디에고 알론소 우루과이 감독이 최근에 바르셀로나까지 날아가서 직접 아라우오 상태를 살펴봤어요. 그게 이제 어제 7일 날 가서 살펴봤거든요. 아라우오를 상태를 알아와라. 그렇죠. 알아. 뭐 우리랑 뛸 수 있겠네. 아성룡. 네,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거 생각해 오신 거 아니에요? 준비한 거 아니에요? 준비한 거?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애드립 신이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아라우오는 제 생각에도 가성룡이 가성을 낼 줄은 몰랐는데 내가. 가성용이네요. 가성룡. 허스키하잖아요 목소리가. 네, 아까 랩만 하시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이톤으로 올라가다니. 김종선 줄. 아무튼 네.
아라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9월 23일이 마지막 경기였다고요? 9월 때. 9월 20 아 그럼 좀 아라우 예. 9월 24일 1라운드가 A 대표 그 좀 A 매치에서 뭐 사실상 뭐 이라운드 두 진 달, 경기 1대 0으로 진 네. 경기. 뭐 두 달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은 확연히 떨어져 있긴 하겠네요. 수술했고 3개월 나왔어요 당시에. 그래서 못 나온다 했는데 이제 어린 선수기도 하고 워낙 이제 피지컬도 좋고 탄탄한 선수 보니까 회복 속도도 빠른 것 같아요. 뭐 우리 경기 할 때만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루과이는 그러면 좋겠다. 워낙 요즘에 뜨는 선수들이 많아서 네. 저 조심해야 될 선수들이 아라우호 없다고. 그리고 뭐 지금 가나는 현재 부상자가 없습니다. 아 그건 쌩쌩해요. 네. 우리 조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비상 걸린 게 저기 프랑스뿐만 아니라 잉글랜드도 지금 양쪽 측면에 제임스 칠웰, 뭐 카일 워커 선수들이 많이 나가면서 지금 수비 자원들이 많이 좀 빠진 상황이고요. 일본. 일본도 일본은 맞아요. 일찌감치 대표팀 명단을 많네요, 일본이. 하고 난 뒤에 갑자기 부상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많다. 32개국 중에 가장 먼저 엔트리를 발표했죠. 네. 일본은 지금 도미야스 아스날의 수비수 도미야스 선수가 뭐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도 최근 업데이트 소식을 못 보는데 그래도 오늘 기사에 따르면은 좀 월드컵 출전이 희망적이다라는 내용이 또 새로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그때 부상 당할 때 표정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딱 직감이 왔었던 것 그쵸. 같은데 그 다행히 뭐 출전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같고요. 나카야마 유타 선수, 뭐 모리타 히데마 선수 등 지금 이게 그래서 대표팀 일본 대표팀 명단 발표할 때 감독도 우리나라 때처럼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그 J리그에서 골 많이 넣은 선수 대신 뭐 유럽에서 부진한 선수를 넣었다 얘기부터 지금 너무 또 부상자가 속출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부터 지금 일본 언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보드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어깨 부상 때문에 약간 근데 구보 선수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다행이네요. 아 근데 부상자가 많다 진짜. 저는 이제 그쪽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캐나다 알폰소 데이비스 미넨에서 진짜 미친 활약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거의 뭐 오랜만에 월드컵 나가서 사실 뭐 우리나라의 손흥민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3일 전에 위치. 다쳤네요. 인데 근데 최근 소식 업데이트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월드컵 햄스트링이 가능할 것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한 2주 정도면 쉬고. 2주 정도면 나올 수 네. 있죠. 또 오늘 같은 경우엔 마네 선수도 같다. 그렇죠. 진짜? 예, 부상 선수가 부상 소식이 업데이트돼서 많이? 이게 뭐 하루 지날 때마다 누구 다쳤다, 누구 못 나올 수 있다 이러니까 약간 좀 김이 빠지는 듯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마네 선수는 약간 정강이 쪽이에요. 오늘 새벽에 열렸던 경기인데 혼자 스스로 걸어 나가긴 했어.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닐 것 같긴 피로골절인가? 한데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감독도 엑스레이 찍어봐야 알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재는 가네만에 아직 몰라요. 오늘 준비해 오신 거 맞네. 아니에요? 그 엑스레이 상으로 안 보이면은 MRI 찍어야 돼요. 여기 의학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닥터주. 네, 닥터주. 자, 네. 또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이번에 우리와 같은 조의 전력 분석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 아까 이거 그냥 비어 있더니 채웠네요. 허다닥 그냥 복붙해버렸습니다. 아침에 비어 있었거든요. 아. 제가 병원에서 확인했을 때만 해도. 아, 일정만 써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성의 없이 이응 이렇게 채워놨더라고요. 아, 나중에 채워달라고. 일 좀 해. 빅브라더 해요. 다들 감지하고 있어요. 수시로 새로 고침 들러서. 네. 일했네. 자, 1차전 우루과이전 11월 24일 목요일. 이번에 참 경기 시간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시청하기는 우리나라 10시, 시간, 12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수면 방해를 많이 받지 않고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요. 이제 경기를 본 다음에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경기 내용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기쁨에 28일 따른 제 건지. 생일이에요. 아 예? 아하 28일 가나를 이겼으면 가나가 이겼으면 좋겠다. 역적이네 갑자기. 아니 가나를 이겼으면 좋겠다고요. 가나 초콜릿 이런 거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생일이니까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자, 우루과이와 1차전. 우루과이는 뭐 설명할 필요 없는 전통의 강호고 네. 우리와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그 수아레스와 카바니가 지금도 카바니 그때 있었나요? 네, 있었죠.
요즘에 떠오르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루과이를 좀 정리하면은 세대 교체라는 키워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2010 감독도 바뀌었죠. 그렇죠. 야, 감독도 한 30년 하시던 따바레스였나? 따바레스 감독 30년을 한 했어요. 30년 했어요. 그 정도 장기 했을걸요? 투원. 아니요 한 16년 한 그 정도 한 20 그래요? 20년 좀 안 됐던 걸로 선배는 같은데? 30년이랑 16년 차이 많이 나는데요. 구배인데요? 근데 만약에 50대부터 감독직을 맡아도 그러면 아니, 제가 축구 담당 요즘이요? 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안 그럼 중간에 한번 경력이 그 정도 이분이 네. 감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그만뒀다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부터 하면 거의 30년 될걸요.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감독을 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아, 잘했어요. 아니 아니고 예 워낙 굉장히 잘했어요. 약간 여우 같은 스타일이에요. 워낙 잘했던 감독인데 2006년부터 했으니까. 6년부터 16년 아 그러면 16. 네. 2001년부터 했군. 아닌데. 언제 했죠? 제가 틀린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월드컵 예선 때 워낙 팀이 부진하니까 감독을 교체했어요. 그래서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와서 약간 반전을 이루면서 월드컵에 진출했던 거고 아까 세대 교체라고 했던 부분은 2010년 남아공 때 뛰었던 선수들을 보면은 그 포를란 추억의 그다음에 이름이네요. 카바니 포를란이 공격을 이끌었고요. 카바니 수아레스 선수가 당시 신예 선수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아레스에게 2골을 먹고 지긴 했는데 그 신예 선수들이 지금의 팀의 최고참이 돼가지고 이제 약간 중심점을 잡고 있고요. 그 아래에서 새로 떠오르는 세력들 선수들이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죠. 특히 잠깐. 잠깐 1988년에 첫 감독을 했어요. 우루과이에서. 88년에요.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 감독을 88년에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팀 감독 쭉 하다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006년부터 21년까지. 정말 네. 15년, 16년 했네요. 그러니까 토탈하면 감독 기간만 한 20년 되고 아. 88년부터니까 뭐 한 거의 40년 가까이. 와. 47년생이니까. 에? 47년생이니까 나이가 그게 있죠. 지금 거의 고문직을 맡으셔야 될 것 같네요. 직업 자체가 대표팀 감독. 그러네요. 어쨌든 우루과이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감독은 확실하죠. 그렇죠. 네. 네. 그 이끄는 동안 계속 이제 10년, 14년, 18년 동안 3회 연속 다 16강 진출을 시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세대 교체를 다시 좀 이어가자면 공격진은 우리가 다 아는 그 누네스라는 선수가 있고. 뉴니스. 리버풀. 네. 벤피카에서 지난 시즌에 28경기에서 26골 넣어서 득점왕 했던 선수고 알다시피 리버풀로 1,000억 원의 이적료를 받고 리버풀로 이적을 해서 그 기대만큼의 시즌 초반 활약은 아니에요. 또 혼란한테 묻혔죠 좀.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혼란 잡을 걸 이러고 있어. 혼란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하니까. 괴물이야. 근데 이 선수가 그 187cm로 장신 공격수예요. 근데 이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헤더 능력뿐만 아니라 스피드가 엄청나요. 오. 지난 8월 풀럼전에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속도를 기록했어요. 키가 그렇게 큰데. 이렇게 키가 큰 선수인데 36.5km 순간 속도. 와 빠르다. 네. 36.5면 9초대 뛰는 건데 100m를. 그렇죠. 빠르다. 네.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최고 속도를 누네스 선수가 세웠고 이 선수가 골대 앞에서 되게 결정적인 기회를 좀 많이 놓치는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약간 멘탈이 이게 멘탈이 강한 것 같진 않았어요. 네. 플레이 자체가 네. 좀 흥분 잘하고. 기대보다는 부진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그래도 올 시즌 지금 16경기 7골을 넣고 있는데 최근에 나폴리 잘했네. 김민재 선수와 리버풀의 이제 누네스 맞대결에서 김민재 선수가 헤더 경합을 제대로 못하면서 누네스 선수에게 헤더골을 먹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 좀 확실하게 이 선수 최전방 이 선수와 수아레스 선수 아니면은 뭐 누네스와 카바니 아니면 진짜 뭐 카바니 수아레스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우루과이가 주로 투톱을 가동하니까 이 선수가 이제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세대 교체 핵심이거든요. 네. 이 선수가 최전방에 기용될 것이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선수는 미드필더의 발베르데라는 선수. 발베르데. 네. 지금 이 선수 무섭더라고요. 현재 최고의 폼이에요. 맞아요. 컨디션이 최상인 상태예요. 중거리 슛이 네. 장점인 선수죠. 저도 뭐 경기를 쭉 다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그 레알 마드리드랑 그 이강인 선수가 뛰는 마요르카랑 붙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진짜 발베르데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더라고요. 막 드리블 같은 게 워낙 빠르면서 어느 순간 막 상대 골문 앞까지 이렇게 쇄도에 있으니까 좀 그 많이 마요르카 조심해야 되겠다. 전에서가 거의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드리블해서 돌파해서 들어가서 왼발 중거리포로 골을 넣었거든요. 이 선수는 활동량,
축구 센스, 그다음에 킥력 딱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있네요. 킥력을 주목하고 싶은 게 킥력도 좋아요 또. 중거리 포인데 오른발잡이인데 왼발을 잘 써요. 왼발도. 와, 다 가졌네. 네, 그래서 올 시즌 8골을 넣었는데요. 8골 중에 5골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터뜨린 중거리포였습니다. 그것도 왼발 오른발 섞어가면서. 중거리 골 맞기 어려워. 그렇죠. 갑자기 오니까. 슈팅 타이밍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딱 준비해놓고 딱 받쳐놓고 치는 게 아니라 발베르데가 발 빠르네요. 안 돼 아직. 왜 그래? 발 빠르대. 얘들아, 왜 그러니? 발 빠르대 킥도 해야지. 발 빠르대. 좀 애드립 신앞에서 제가 한번 비빌라다가 안돼. 오늘 발 빼네. 네. 컨디션이 좋으셔. 좋네 오늘. 그래서 아까 슈팅 타이밍 빠르다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약간 잡아서 가마차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이 선수는 패스 크로스를 받자마자 거의 원터치로 때리는 슛이 많아요. 그리고 감마 차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감마 차는 것보다 간마를 차요. 가마짜기. 자꾸 알판 안 차나요? 혀가 감겨가지고. 네. 감마. 그래서 이 선수는 진짜 빨래줄, 대포할 슈팅 같은 게 많아서 우리나라 수비수 그 자리가 중앙 수비가 막는 자리는 아니에요. 페널티 박스 바깥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많이 막아야 되는 거라서 그 앞에서 공 잡기 전부터 이 선수는 위치를 파악하고 커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결을 할 때. 그런 선수들은 애초에 공을 못 잡게 좀 질척여줘야 되는데. 압박이 세야 되겠네요. 그렇죠. 쉽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네.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이더라고요. 공 잡으면 더 수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속 질척. 특히 중앙에만 있는 거 아니라 측면까지도 많이 가기 때문에 움직임이 힘들다. 네.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서 음. 굉장히 가장 주의해야 될 선수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도 발베르데 발베르데 선수. 선수. 누네스보다 네. 그렇죠. 발베르데. 뭐 누네스나 그런 최정방 공격수는 김민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 하나 붙으면 되는데 네. 이 선수는 다- 하나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4시즌 동안 넣었던 게 6골이에요. 근데 올 시즌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8골에 4도움이에요. 한마디로 득점에 지금 눈을 떴어. 폼이 좋았네. 안첼로티 감독조차 지금 이 선수는 스페셜 원이다. 앞으로 더 많은 득점할 것이다라고 치켜 세울 정도로 컨디션이 기세. 좋은 선수, 기세가 탄 선수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죠. 기세 탄 선수가 네. 없었죠. 우루과이는 우리나라하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만났었습니다. 네. 저는 기억나요. 잘 버티다가 후반에 한골 한 골 먹고 그냥 1대0으로 졌던 기억이 나는데 1대0 맞나요? 네네네, 1대0.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아마 비겼으면 우리가 16강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지면서 좌절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때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던 항상 가슴이 아팠던 팀입니다. 우리한테는 우루과이는 우리가 우루과이를 이긴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벤투호가 신선전에서 2018년 10월 달에 2대1로 황의조와 정우영 선수가 득점을 해서 이 정우영은 독일의 정우영인가요? 아니면 큰 정우영. 저기 큰 정우영. 큰 정우영. 네. 이때 당시 뛰었던 상대 우루과이 선수의 뭐 카바니, 토레이라, 벤탄쿠르, 고딘, 카세라스, 발베르데는 이때 있었는데 경기는 안 뛰었고요. 벤치만 있었고요. 이때는 뭐 어렸을 테니까 어리죠 이 선수. 어린데요. 지금 발베르데가 23, 4살 정도 될 텐데 이때면 이 선수는 그러면 근데 19살 때부터 대표팀을 뛰었던 선수예요. 그때네요. 난놈이긴 하네. 98년생이네요. 네. 98년생. 그리고 이 선수가 우리 축구 팬들이 많이 기억하는 게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네. 와서 실버볼을 탔어요 그때. 아. 한마디로 MVP 2위였던 거죠. 잘하네. 아까 아라우 선수를 조금 설명을 제가 아꼈던 이유가 아라우 선수 저는 복귀할 것이라고 보고 이 선수가 수비의 핵심이에요. 워낙 유명한 고딘이라는 선수가 중앙 수비수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 넘어섰거든요. 고딩이라면서요. 고딘. 오늘 애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30대 지금. 중반의 고딩이군요. 네, 고딩. 30대 중반에 고딘 갈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죠. 만학도네요, 만학도. 만학도죠. 네. 두사부일체. 근데 이제 고딘과 호흡을 맞추는 수비 라인인데 이 선수는 중앙 수비에 쓰기도 하고 오른쪽 풀백에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표팀에서는 오른쪽 수비를 많이 해요. 바르셀로나에서는 중앙 수비를 하는데 그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공격의 가장 핵심적인 게 왼쪽 측면 루트잖아요.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나온다는 선수 전제하에 손흥민 선수, 김진수 선수 오버래핑, 황희찬. 황희찬 선수가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선수가 191cm 장신인데 크다. 제공권이 엄청 탁월한데 피지컬이 엄청나요. 근데 이 선수 누네스 선수처럼 스피드가 빨라요. 다 빨라. 네. 그럼 김민재인데. 김민재 같은 선수가 많네요. 키는 큰데 빠르고. 네. 그래서 이 선수 스프린트 최고 속도가 35km 정도 나오는데 빠르다.
그래서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세트 피스에 가담해서 헤더를 뭐 지난 시즌에 4골이나 넣을 정도로 엄청나게 예, 헤더에 강해가지고 이 선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격과 수비 다 크게 좀 많이 영향을 받을 주요 선수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영향을 많이 주는 선수들이 많네요. 이렇게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4명 약점 얘기해줘요. 4명 얘기한 것 같은데. 약점은 안 가져왔어요? 음. 약점은 이란전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고딩이 고딩이 한 명 있고 아라우호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어. 누네스가 흥분해서 퇴장당하거나 그럴 수 있고. 아니, 고딩이라고 말하는 그 고딩 선수가 약간 지금 나이가 많이 들면서 그쪽 스피드가 많이 느려졌어요. 그쪽을 우리가 이제 뒷공간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딩을 잘 공략해야겠죠. 자, 우루과이는 일단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났고요. 네. 첫 경기가 진짜 중요하긴 할 텐데요. 네.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하죠. 네. 비겼으면 좋겠고요. 자, 1차전 비겼고 2차전 가나 잡으러 갑니다. 자, 가자. 자, 주시은 생일입니다, 이날. 저 역사적인 날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피파 랭킹은 객관적인 랭킹은 최하위. 3가국 중에 최하위입니다. 61위입니다. 61위. 근데 하지만 그 멤버가 아니에요. 네. 그죠? 멤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고요. 네. 다친 사람이 없어요. 다시 살면. 네, 이중 건강한 국적자들을 다 기화시키면서 다쳐도 귀화시키면 될 것 같은. 네. 약간 복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 이름이 오토입니다. 오토 아도. 오토 아도 감독이 이 감독이 새로 부임한 감독. 새로 부임한 감독인데 약간 해외에 있는 선수를 좀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축구협회 그 가나 축구협회에서. 그래서 이 감독을 영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해외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주로 약간 스카우트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략 전술보다도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정찬 기자한테 들었어.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전 감독의 수석 코치로 알고 있었는데. 수석 코치. 네, 수석 코치 하다가 단독 대행을 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석 코치를 하면서 이제 해외 선수들을 관리했나 보죠. 해외 선수들하고 굉장히 이 친분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연락을 해오던 그런 감독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정찬 선배 정보가 더 정확한 게 우리가 한 팀씩 나눠서 지금 약간 그림을 찾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어서 정찬 선배 담당이 가나입니다. 그쪽 정보가 정확할. 가나 얘기 나오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가나 전문가예요. 네. 자, 주목할 선수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가나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국적 선수들을 기화시켰는데요. 그 타리크 램프티라는 선수, 지금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 뛰는 수비수입니다. 거기다가 모하메드 살리수, 사우스햄튼의 수비수. 살리수. 그 다음에 스페인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뛰고 있는 이나키 윌리엄스. 이 세 명을 지금 기화를 시켜서 뭐 경기 뛰고 있는데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가 되게 이 선수 역시 자꾸 스피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스피드가 엄청나요. 시속 얼마? 이나키가 제로백 넣는 것 같아요. 그거 안 적어놨나? 계속 시속 얘기를 해서 네네네. 시속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했죠. 근데 안 됐네요. 이나키 윌리엄스 나이는 꽤 있는 선수예요. 28살인데 과거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뛰어도 되나 보죠? 2016년도에 딱 한 경기 뛰었어요. 근데 이제 기화해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이 3년 이상 지났거나 3경기 이하 뛴 선수는 그렇게 국적을 바꿔서 갈 수 있거든요. 이냐키니까 일본으로 기화해도 되겠다. 근데 이 선수가 그 형제가 한 팀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이나키 윌리엄스는 가나를 선택했고 형인가 동생인가? 이나키가 최전방이고 형인가 동생인가가 스페인이고. 오른쪽 측면 뛰는데 그 선수는 선택을 안 하고. 귀하는 이 선수만 거군요. 딱히 다른 나라 대표가 된 건 아니고 스페인 대표가 된 건 아니고. 제가 그것까지는 가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를 안 그럼 했는데. 이냐키 윌리엄스보다 못했나 보네요 결과적으로. 이는 스카우트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토아도 감독의 눈에 안 든 거죠. 형을 사랑했다면 형하고 같이 대표팀 안 들어가면 전 안 갈래요라고 했을 텐데 저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 보면 형 인생은 형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그렇죠. 현실 형제죠. 제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도 동생은 가나 조건이 형은 못 간다. 조건이 안 됐을 수도. 조건이 조사 가나가 아니라서. 가나가 아니라서. 아마 그리고 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선수가 빌바오에서 계속 2014-15 시즌부터 지금 8시즌 연속 주전 공격수를 뛰면서 거의 두 자릿수 계속 골 득점을 하고 있어요. 지난 2시즌 동안만 8골 두 자릿수 못 넘었는데 올 시즌에도 13경기에서 5골.
지금 가나는 최전방 공격수로 이 선수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이냐키 윌리엄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리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섀도우 공격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약스의 쿠두스라는 선수가 올 시즌 엄청난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드스. 네. 쿠두스. 쿠두스라고 어린 선수인데요. 22살인데 19년부터 대표팀에서 가나 대표팀에서 뛰어와서 18경기 5골을 넣은 선수인데요. 지금 아약스 올 시즌 득점력이 말 그대로 좀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6경기에서 4골을 넣었고요. 오. 챔스에서 네. 와. 아약스에서 최전방을 뛰기도 하고 섀도우 쪽을 뛰기도 하는데 올 시즌 전체 18경기에서 지금 10골 넣었습니다. 와. 어우. 네. 잘하는데? 약간 돌파하는 스타일에다가 슈팅력까지 강한 그리고 몸싸움도 능한 이 선수가 제일 경기 대상이고요. 가나에서. 오. 네. 이렇게 들으니까 가나도 만만치. 가나가 원래 아프리카의 전통 강호죠. 예전에 ACN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던 팀이죠. 그렇죠. 예전에 브라질 월드컵 앞두고 한번 브라질 월드컵이었던가요? 가나한테 4대0 독일 월드컵이었나요? 독일 월드컵이었겠네요. 가나하고 유럽에서 했던 것 같은데. 14년도 저기 브라질 월드컵 앞두고 브라질 월드컵인가요? 평가전 할 때 4대0으로 패배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완전 에시안한테 완전 발렸죠. 그야말로 속된 말로. 네.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팀인데. 그때 제가 이거 조사해온 게 있는데 그 당시 4대0으로 졌을 때 가나 팀의 조던 아이유라는 선수한테 헤트트릭을 허용했었어요. 여기도 아이유가 형제예요. 그렇죠. 조던 아이유, 안드레 아이유 형제인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예비 명단에 다 있고요. 이 두 선수가 뽑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 두 선수가 팀의 약간 핵심적인 최고 베테랑 선수들이에요. 나이가 좀 있네요. 그렇죠. 33살, 31살인데 둘 다 기동용 선수와 스완지 시티에서 동료였던 선수들이고요. 네. 이 선수뿐만 아니라 이 선수도 한 명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스날의 중원의 핵심 토마스 파티 선수입니다. 아 파티. 네. 주장이에요. 가나 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선수고 피지컬에다가 킥력도 좋은데 이 선수 특징 중에 하나를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스로인을 거의 한 30m 막 이상 던집니다. 아. 델라비 떠오르네. 오. 네. 이 선수 스로인에서 피지컬 좋은 선수들 앞에서 헤더로 받아먹는 그런 가나 경기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많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다 쉽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를 이겼고요. 네. 자 3차전 포르투갈 포르투갈이다. 갑니다. 12월 3일 0시 그러니까 12월 2일 밤 12시가 되겠죠. 너무 웃기네요. 하락세가 뚜렷한 호날두를 중심으로 한 뭐 추해지는 호날두라 해도 되죠, 뭐. 이렇게 써놨네요. 오히려 포르투갈하고 해볼 만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라는 이상하게 생각이 살짝 들어요. 네, 뭔가 기대가 되는. 근데 전력 분석하면서 이런 팀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황금 세대예요. 또 여기도 포르투갈도 여기도 쉽지 황금이에요? 않아요. 네. 지금 외신에서도 포르투갈을 황금 세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4강 후보로 좀 많이 보고 있긴 해요. 그 정도로. 호날두가 아니어도. 네. 근데 저는 이제 호날두가 최고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 네, 호날두가 호날두가 뛰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한 번 또 이렇게 또 추해지는 모습 보여주면 안 뛰어도 라커룸 분위기를 망치고 뭐 주장 완장 퇴근 좀 빨리 하고 주장 완장 좀 던져주고 저는 호날두의 경기력보다 이 선수가 경기장 이외에서 만들 팀 분위기 호날두가 진짜 헌신을 해서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이 팀은 정말 무서워질 텐데 평소대로 메뉴에서 하던 것처럼 하면은 팀 분위기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또 국대 호날두는 또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그 막 유로 모습도 생각이 그러니까요. 나고. 네. 지금 사실 메뉴에서 감독과의 불화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포르투갈 대표팀에 가면 일단 왕이잖아요. 또 자국민들이 모든 얼마나 모든 선수들이 응원했겠어요. 호날두를 다 영웅으로 생각하고 따르기 때문에 클럽 맨유에서의 분위기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선수들이 그럼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르난데스는 뭐에 예, 중앙에서 호흡을 맞추는 그 양질의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선수고요. 저는 여기 이제 포르투갈에서 주목할 거는 오히려 저는 수비 쪽을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공격수가 워낙 빼어난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막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중앙 수비수 후벤 디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현재 맨시티 주전 센터백인 선수인데 전 세계 축구 수비수 1위예요.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 이 선수 최고의 수비수다. 그리고 몸값도 지금 7,500만 유로 정도. 그럼 네. 얼마야? 세계 최고의 어마하게. 수비수 몸값 7,500만 유로면은 800억 정도 되겠죠. 유로? 예 유로. 유로면 거의 1,000억 되겠는데요. 1,000억. 네. 이 선수가
저기 벤피카에서 뛰다가 맨시티로 저 최고 이적료 받고 온 선수인데 오자마자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를 차지합니다. 와. 네. 수비수인데. 네. 그 186cm로 피지컬도 좋은데 이 선수의 장점은 다들 축구 지능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몸으로 가서 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전진할 좋아. 타이밍, 뒤로 올 타이밍, 그 다음에 만약에 역습 상황 봤을 때 좌우 살펴서 누구를 막아야겠다 이 판단하는 능력들 이게 최고예요 이 선수가. 좋다. 되게 중요해 그거. 그래서 이 선수가 또 벤피카에서 뛰던 시절에는 풀백까지 맡아가지고 빌드업 크로스 능력까지 좋아요. 이 선수 한마디로 완성형 수비수라고 평가받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우리가 과연 얼마큼 좀 뚫어낼 수 있을까? 그건데 여기 한 명 더 칸셀루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칸셀루 역시 저기 측면 네. 이 선수는 대표팀에서는 오른 측면 보는데 지금 맨시티에서는 또 왼쪽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다 된다는 거잖아. 좌우가 다 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공격수 웬만한 공격수 이상의 드리블 실력과 슈팅력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버래핑을 엄청나게 나가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 우리는 벤투 감독은 주로 왼쪽 풀백을 많이 올려서 공격에 가담시키는 스타일인데 이 선수가 어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의 오버래핑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격 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우리 벤투의 풀백들의. 이 선수가 막아야 얼마나 되니까. 그렇죠. 뚫고 막아야 되는 이 선수가 좀 우리 벤투 공격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전망이 나온 너무 다 어두운 얘기만 하고 있네요. 지금. 아니, 잘 막다가 음. 한 방을 하면 돼요. 한 방을 노리면 돼. 왠지 이길 것 같다는 말 취소해야 될 것 같은. 사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역시 아니 아직 1승 1무기 때문에 네. 희망은 있고요. 포르투갈은 이제 결과를 보죠 뭐. 아니 그래서 공격 얘기 안 하고 수비 얘기만 했으니까 무득점 무승부 1승 2무 또 3차전이니까 그럼 16강에 가면 우리 누굴 만나게 되나요? 16강 가면은 브라질 만나요. 브라질로 알고 있거든요. 조 2위로 가면 간다는 걸 전제로죠. 그렇죠. 자, 브라질 어제 그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토트넘에서 이제 손흥민의 동료인 히샬리송이 그렇게 좋아하나요? 대가족이 집안에 모여서 명단 가족이 발표를 그렇게 많나요, 근데? 라이브 보고. 그 라이브를 보고 그렇게 아, 좋아할까요? 근데 히샬리숑 잘하는데. 잘하죠. 아니 뭐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네요. 심지어 네이마르조차 라이브로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좀 여유는 있었죠. 여유 있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데 뭐 좋아하고 그게 월드컵이죠. 그렇죠. 맞아요. 월드컵이 주는 의미가 선수들한테는 그런 거죠.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라도 대표팀의 아니, 뭐. 이름을 올린다는 거는 아유, 정말 영광이죠. 그렇죠. 아니 뭐 한 명만 돋보이는 게 한숨이 아니야. 나오지나 갑자기? 한숨 쉬었어 지금. 에휴. 아니 너무 돋보이는 선수들이 한 4-5명 정도는 있으니까 이 쉽지가 않네요. 월드컵은 그렇죠. 변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뭐 기대해봐야죠. 저는 최고는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는 오히려 우리 2차전이라고 생각해요. 가나? 가나 물론 최약체를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2차전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월드컵. 그러네요. 그래요? 2002년에도 비겼으니까. 심지어 2002년 비겼고 남아공 갔을 때는 아르헨티나한테 4대 졌죠. 4대1 1이었나? 하여튼 네. 남아공 졌었고요. 이거 우리가 역대 10차례 월드컵 2차전에서 4무 6패 8득점 28실점이에요. 와 28실점이요? 네. 브라질 때도 알제리 최약체라고 평가받던 알제리와 2차전에서 4대2로 우리가 일격을 당했었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 가나가 복병일 때 것 같아. 우리가 멕시코한테 2대1로 졌었죠. 멕시코한테는 그랬고 그러니까 역대 처음으로 네. 이기고 끝난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렇죠. 어. 최종전을. 이번에는 역대 처음으로 이제 2차전에서 이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좋겠다. 긍정적으로 봅시다. 뭐 네. 다들 이렇게 한숨 쉬고 그러지 말고. 아니, 생각보다 짱짱하네요. 짱짱하네요. 역시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드네요. 만만한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죠 우리 짱짱하니까. 아니 조편성 될 때마다 이 정도면 비벼볼 만한 데였는데 저희가 모두 다 최상의 조편성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팀들이 다. 월드컵은 월드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 모두 세 팀 다 한국을 만난 걸 정말 럭키 맞아. 좋다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손흥민 다쳤다고 하지 이러니까 되게 뭐 또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뭔가 또 이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